자, 지난 시간에 우리 부합에 관한 논의를 같이 해보셨는데요. 조금 그 부분 추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진도로 넘어갈까 합니다. 부합에 관한 논의 보고 그리고 이어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공동소유 이렇게 세 개를 이번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부합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잡았어요. 부합이라는 거는 물건이에요. 두 개 물건이 이렇게 있다면 두 개 물건이 붙어가지고요.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로 된 거예요. 이때 그 부합의 모습에는 부동산하고 동산이 부합되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 동산하고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A가 가지고 있는 빌라에 세입자가 이 세입자가 새 살고 있다가 화장실에 타일이 너무 낡아가지고요. 그래서 타일을 싹 바꿔버렸다. 누가 바꾼 거냐? 세입자가 바꾼 거야. 그럼 이 타일 교체를 하면 이 타일은 빌라에 어떻게 돼? 딱 붙어가지고요. 붙어가지고 뭐가 되죠? 구성 부분이 되죠. 구성 부분. 구성 부분이 돼버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합이다라고 그래요. 부합이다. 부합. 근데 구성 부분이 되지 않고요. 구성 부분이라는 거는 딱 붙어가지고 뗄 수 없는 거예요. 떼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구성 부분이 되지 않고요. 독립한 물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독립한 물건이 될 때. 가령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여기다가 에어컨을 갖다 붙여야겠다. 그럼 에어컨은 건물의 빌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빌라하고 별개의 소유권, 즉 독립한 물건이 돼버리죠. 에어컨을 설치하면 여기다 에어컨을. 이거는 부합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부속물이라고 그래서 따로 취급을 해요. 이건 부합물, 이거는 부속물. 그 차이는 뭐냐? 여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구성 부분이 돼버리면 부합이 됐다라고 그래요. 부합이 됐다.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버렸다 이렇게. 그런데 독립한 물건이 되면 부합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이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져 버려요. 자, 위에는 임차인이요. 여기다 타일을요. 이 빌라에다가 세입자 B가 타일을요. 이렇게 타일 공사를 해버렸다. 타일 공사. 아니면 임차인이 베란다를 확장을 했다. 그럼 베란다 확장을 하려면 벽돌을 갖다 공사를 해야 되죠. 그 벽돌이라는 그 물건은 동산이죠. 베란다를 확장했다. 베란다. 이거는 타일이든 베란다든 다 뭐예요? 빌라의 일부죠. 일부. 구성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합되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타일은 베란다는 저 빌라의 일부가 된 거죠. 아파트의 일부가. 그러면 이거는요. 이 타일은 누구 거냐? 일한 거는 임차인 B가 일을 했다 이거죠. 돈 들인 거, 사온 거는. 근데 이게 구성 부분이 되니까 이건 누구 거냐? 부동산 소유자 거다. A 소유다. A 소유.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로 됩니다. 이게 아무리 고가여도요. 이 타일을 아무리 굼덩어리로 갖다 거기다 공사를 해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가요. 가격이 이게 아무리 세냐 상관없어요. 부동산 소유자로 돼요. 근데 이게 독립한 물건이 되면 여기다가 에어컨을 달았다. 에어컨을. 그럼 이거는 독립한 물건이죠. 그러면 이거는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 거냐? 임차인 비소유가 돼요. 비소유.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소유자가. 그 다음 A가 가지고 있는 주된 동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종관계에 있다. 이게 주된 거, 이게 종된 것. 두 개 물건이 결합이 되었다. 그러면 이건 누구 거냐? 주된 동산 소유자 거가 돼요. A 소유가. 이 금반지하고요, 구리반지하고 이렇게 합성을 했다. 그럼 누구 거냐 이건? 금반지 주인 거다 이거죠. 금반지 주인 거. 얘는 구리반지, 얘는 금반지. 금반지 주인이 소유권 차지하고 이 구리반지 주인한테요. 얘한테는 뭘 주느냐? 얘가 돈을요. 구리값만 주면 돼. 구리값. 돈으로 구리값 주고 소유권을 얘가 차지해요. 이거를 부합의 법리라고 그래요. 부합의 법리. 자, 여기서 부합에서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여기 갑에 토지가 있다. 이 토지에서 부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를 심었을 때. 첫째, A가 여기다 뭘 심었느냐? 나무를, 수목을 이렇게 심었어요. 나무를, 사과나무, 배나무, 잣나무 이렇게 나무를 유실수를 심었다. 땅은 갑땅인데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심은 거는 A가 심었다. A가 여기다가 물건을요. 저 수목을 여기다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여기다가 심었다. 꽂았다. 그럼 이 사과나무는 땅에 부합이 될까요? 별개일까요? 우리 판례는 수목은 부합물로 봐요. 수목은 땅에 뭘로 본다? 이게 부합물이다. 부합. 따라서 이 사과나무는 심은 A 거가 아니라 땅 주인 갑 거가 돼요. 땅에 뭐가 되니까 이게 나무가 부합돼 버렸다라고 그래요. 부합됐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남의 땅에다는 이렇게 유실수 사과나무를 심는 거 아니에요. 왜요? 심어봤자 이거 심은 사람 게 아니라 갑 거라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는 이거 수목을 심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존일 시키는 거죠. 심은 사람 거가 되지 않아요. 법률적으로. 이거 따먹으면 그래. A가 사과 따먹으면 남의 땅에 있는 사과를 따먹은 거니까 절도가 됩니다. 이게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A는 이렇게 나무를 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가 심어야 될 거는 그러면 여기다 뭘 심느냐? 농작물을 심으면 A가 여기다가 농작물을 심었다. 예컨대 여기다 배추를 심었다. 배추. 벼, 보리, 배추 이런 농작물을 심었다. 고추, 호박 이런 것들을 심으면 농작물이죠. 이런 농작물은 봄에 파종을 했다가 가을에 수확을 하죠. 1년생 농작물을 말해요. 이런 거는 우리 판례는 특이하게도 이 수목하고 별개로 이거는 부합이 아니에요. 부합물이 아닌 걸로 봐요. 이거는 부합이에요. 부합. 수목은. 근데 농작물은 말이죠. 농작물은 우리 대법원이 부합물이 아닌 걸로 봐요. 그럼 누구 거냐? 경작자 거예요. 그리고 이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가 소유권을 차지해요. 이거는 누구 소유죠? 땅 소유자, 갑 소유, 땅 소유입니다. 땅 소유자. 이거는 땅 주인 거, 수목은 땅 주인 거가 돼요. 나무 심은 거는. 그런데 농작물, 배추라든가 고추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렇게 농작물 심은 거는 경작자 소유예요. 경작자 소유. 이때 이 농작물은 울타리 치거나 이렇게 명인 방법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명인 방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부합이 되지 않고 경작자 소유인데 이때 조심할 게 뭐라고요? 명인 방법. 울타리 쳐야 되느냐 안 쳐도 된다는 거죠. 명인 방법이 필요 없다. 명인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울타리 치거나 편말 붙이거나 이런 작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갑의 땅에다가 A가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줬다. 축사를 짓거나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줘가지고 살고 있다. 주인은 갑인데요. 갑의 땅에 A가 무허가 건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럼 이 건물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건물은 우리 대법원은 뭘로 보느냐? 건물하고 땅은 별개예요. 별개. 따라서 별개니까 뭐예요? 부합이 안 된다. 부합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럼 이건 누구 거죠? 땅 주인 거가 아니라 누구 거? A. 건축주 A 거죠. A 소유로 됩니다. 건물 지은 사람 A 소유가 돼요. 따라서 이렇게요. 수목하고 1번. 수목, 농작물, 건물 3개가 있죠. 이 중에서 부합이 일어나는 거는 뭐만이에요? 나무만 부합이 됩니다. 농작물이나 건축물은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 그게 우리 책 269페이지에 있는 관련 판례하고 설명된 거예요. 1번 토지 위의 건물. 읽어볼게요. 토지 위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어야 독립한 부동산의 밑줄이요. 고로 건물은 토지에 부합돼요? 안 돼요?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가 신축하든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든 건물이라는 거죠. 건물이라는 거는 땅하고 별개, 즉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번 수목 보세요. 수목은 옆에다 쓰세요. 토지에 뭘로 봅니다? 부합물로 봅니다. 부합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권원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승낙을 소유자한테 땅 주인한테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았어요. 거기에 밑줄 넣어 볼게요. 땅 주인은 허락을 안 했는데 누구만요?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뭐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땅 주인은 허락을 안 했는데 누가요? 임차인만 나무 심으라고 승낙해 줬죠. 그 나무를 심었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소유자의 승낙을 안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 나무는 누구 거가 되느냐?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소유자의 허락을 안 받게 되면. 자, 그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판례였고요. 그 다음 농작물 볼게요. 세 번째. 농작물은 언제나 누구 거다? 경작자 거다. 경작자수. 이렇게 해서 부합을 정리를 해 두시고요. 뒤로 넘어가면 이거는 토지의 부합 문제고요. 이번에는 건물의 부합 문제. 건물에 관한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땅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땅에 이렇게 부합이냐 별개냐를 논한 거였다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건물입니다. 건물.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이 건물을. 이때 여기다가요. 대출 받느라고 여기다가 대출 저당을 설정했어요. 은행에다가 농협가 가지고 대출 5억을 빼냈어요.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대출금은 5억. 그러면 은행은 이 건물을 보고 융자를 빼준 거죠. 근데 이 상가 건물이 가게가 잘 되니까 상가 주인이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증축을 했어요. 모텔을 증축을 했다. 아니면 횟집을 증축을 했다. 음식점을 이렇게 증축을 해버린 거죠. 여기를 증축을 했다. 이렇게 증축을. 누가 한 거냐? 이거를 임차인이 한 거야. 임차인이. 여기. 건물을 세를 얻어가지고 A가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다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이거 전체를 운영하다가 가게가 잘 되니까 이거 여기를 증축을 했다. 이렇게. 여기가 증축한 부분. 누가? 세입자가. 세입자가 증축을 했다. 왜? 가게 잘 되니까 손님 더 받아가지고 매출 늘리려고. 그러면 이 기존 건물은 여기 이 건물은 뭐라고 그래요? 기존 건물이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여기는 증축한 부분. 문제는 이 증축한 부분은 누구 걸까요? 증축한 이 부분은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은 원래 주인 기존 건물의 주인 갑의 걸까요? 아니면 증축한 세입자 A 거가 될까요? 이 문제가 부합해서 소유관계를 지금 다투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판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하고요.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면 이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 이 기존에 있던 건물, 상가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합이다라고 그래요. 부합이 일어났다. 그럼 이건 누구 거가 되는 거죠? 누구 거? 부합이 되니까 누구 거? 갑, 기존 건물 주인, 갑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증축한 데가 기존 건물하고 여기하고 따로 독립성이 있을 때요. 뭐가 있을 때?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을 가졌다라는 거는 별개라는 거죠. 별개다, 별개 이게. 그럼 이거는 부합이 아니라 뭐예요? 부속물이라고 그랬죠. 부속물.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 임차인 소유가 됩니다. A 소유. 아주 중요한 결론의 차이가 생겨요. 그럼 이게 무슨 또 차이를 또 가져오느냐면 저당권의 효력은 이거 못 갚게 되면 건물주가 이거 못 갚게 되면요. 은행은 이 건물을 어떻게 할까요? 경매해가지고 저 상가 경매해가지고 채권 예수하겠죠. 이때 저당권의 효력은 이게 구성 부분이면 이 증축한 데가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면 어디까지요? 전체가 낙찰자에게 넘어가 버려요. 따라서 구성 부분이 되었다라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요? 증축한 데까지 효력이 미친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미쳐요?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요?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증축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미친다 이거죠. 여기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거는 낙찰자가요. 이 상가 낙찰받은 사람이 여기까지 다 먹는 거죠. 다 먹는 거예요. 전체를. 왜요? 증축 부분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작용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처럼 독립성을 띠게 되면 기존 건물하고 이 증축 부분이 독립성을 띈다는 거죠. 독립성을 띈다는 거는 가령 이게 상가다 그러면 이쪽이요. 이쪽이 따로 화장실도 따로 들어가 있고 욕실도 싱크대도 따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따로 독립된 생활 공간 역할을 한다. 독립된 생활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이거하고 별도로. 그러면 이걸 뭐가 있다고 그래요? 독립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부합이 아니라 부속물이에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거가 되고 그러면 증축 부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친다 이거죠. 엄청난 결론의 차이가 생기는 게 바로 그 차이의 결정적 근원은 뭐예요? 구성 부분이냐 독립성이 있는 거냐 이거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더라. 그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출제 맥으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저당권의 효력은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증축 부분, 이 증축 부분이 뭐예요? 독립성을 가지면 효력이 안 미치고 구성 부분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독립성이 없으면 구성 부분이라는 거는 이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을 때라는 거를 구성 부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네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실게요. 자, 이게 부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 그게 270페이지 4번에 있어요. 셋째 줄에 4번에. 타인 소유 건물을 증개축한 경우, 증개축 위에다가 이걸 적어주시면 돼요. 독립성이 없는 구성 부분이냐,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구성 부분이 되면 부합이 일어났다라는 거다.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부속물이 되었다라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를 적어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을 한 경우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뭐가 있어요? 독립성이 있을 때 거기에 밑줄 쫙 여기 색연필로요. 가지고 계신 색연필을 거기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뭐가 있을 때요? 독립성이 있을 때 그때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럼 부합물이 아니요? 부합물이 아니다. 그죠? 왜요? 독립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다 쓰세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증축 부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안 미친다 이거죠. 이게 시험 잘 나오는 주제. 반대로요. 동그라미 3번 볼까요? 동그라미 3번도 같이 연결해서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뭐 하셨나요? 부합됐네요. 기존 건물의 부합의 별표 밑줄이요. 부합되었다의 밑줄장.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 효용을 갖지 못하면 독립한 물건의 효용을 갖지 못하죠. 그럼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 이 기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에 밑줄 그어볼까요? 그 말이 뭐냐? 이 상가가 경매될 때 이 갑의 건물이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단 말이죠. 경매로 넘어갈 때에 증축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축한 데가 있다라는 거를 누락했다는 거죠. 경매 목록에서 이 증축한 거를 누락시켰어. 없었다는 거죠. 목록에 없던 거죠, 이게. 요것만 있었던 거예요, 요것만. 여기 100평만. 그럼 이 건물 낙찰받은 사람은 이 기존 건물만 먹어요? 증축한 데도 가져요? 목록에는 없지만 이 목록에 없는 이 부분이 뭐예요? 부합이 됐다는 거죠. 부합이 되면 이것도 누구 거예요? 낙찰자가 다 먹어요. 경락이는 증축된 부분, 밑줄이요. 증축된 부분이 다른 말로 뭐예요? 부합물이죠. 다른 말로 독립성이 없는 거. 독립성이 없는 거. 구성 부분. 요 말이 나오면 뭐예요? 부합이다 자동으로. 공식이다 공식. 오케이.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요. 그동안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자, 이게 부합의 법리. 그 다음 밑에 동산 간의 부합 볼까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이 돼서
분리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누가 먹어요? 주된 동산 소유자. 그리고 금반지하고 은반지하고 붙어버리면 금반지 주인이 차지하는 거죠. 주된 동산 소유자의 밑줄이요. 근데 부합 당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주종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주종 구별이 안 되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어떻게 해요? 공유한다. 둘이 공유해요. 주종 구별 안 되면 공유. 주종 구별이 되면 주된 동산 주인이. 오케이. 다음 우측에 밑에 혼화라고 있어요. 혼화는 뭐냐면 여기다 적으세요. 옆에다. 혼화는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은 거예요. 이걸 소맥이죠. 소맥이라고 그러죠. 이게 혼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다음 우측에 가공이라는 법. 가공. 가공은 물건을 제조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가공이야 이게. 가공. 옷을 가공했다. 옷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가공이라고 하시면 돼요. 물건 제작하는 거. 제작하는 거. 가구를 제작했다. 옷을 새로 만들었다. 책을 만들어냈다. 다 가공품이에요. 가공물. 그리고 259조 보시게 되면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 가공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주느냐. 그 소유권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줘요. 거기에 밑줄 짝 할게요. 그리고 물건은 누구한테 줘요? 원재료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A가 원단 주인이에요. 원단 주인은 A인데 B가 저 원단에다가 가공을 했어요. 얘가 노력을 해가지고 저 원단을 이 B라는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옷을 하나 멋있는 옷을 하나 재단을 했어요. 옷 재단을. 이때 이 옷은 누구 거냐 이거죠. 원단 주인, 원재료 주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따라서 옷은 법률적으로 누구 거냐 소유자가 노력한 B 거냐 원단 주인 A 거냐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 거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데 현저히 다액이면 가공자에게 소유권을 줘요. 즉 이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을 한 사람이 앙드레 김이면 앙드레 김이 옷을 만들었어요. 원단은 남의 거이다. 그러면 좋은 물건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누구 거? 가공자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면 돼요. 원칙은 원재료 소유자라는 거 밑줄 그어두실게요. 원재료 소유자. 예외적으로 가공자 소유. 오케이. 이게 부합의 법리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만나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의 취득 원인을요. 지금 소유권의 취득 원인을 쭉 한번 만나보셨어요.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 그죠? 취득시효가 있었고요. 취득시효. 그다음에 부합 그리고 가공. 이렇게 세 개를 지금 같이 살펴보셨어요. 무주물 선점까지 해서 다 이게 소유권의 취득이 법률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무주물 선점까지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것들은 다 뭐냐? 공통적으로 이해될 게 다 원시 취득이라는 거죠. 이거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승계 취득이 아니라 이것들은 다 뭐예요? 원시 취득이다. 최초 취득이다. 자, 다음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만나실 차례. 자, 물권적 청구권을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죠? 물권법 총론에 거기다 적어보세요. 5절 위에다가 물권 총론에 적혀 있어요. 물권 총론은 어디냐면 앞부분 물권적 청구권이 어디에 적혀 있느냐면 책 페이지를 제가 알려드리면 우리 책 169쪽에 적혀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거기다 볼까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어디 하고요? 여기에도 나와요. 169페이지. 물권 총론. 물권 총론 페이지 169에도 나와요. 또 걸쳐 있어요. 또 이게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 하고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 저 물권적 청구권이 여러 곳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교재 236페이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페이지 몇 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236.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을 뚫으려면 물권법 총론 이 부분도 뚫어야 되고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도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점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도 뚫어야 되고 그래서 몇 개가 세 개가 한꺼번에 지금 다 정리가 되셔야 완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화 과정까지 들으시면 그때서 비로소 딱딱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전체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왜? 양이 워낙 많다라는 거죠. 딱 봐도.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만 써두시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를 뭐 했을 때요? 점유를 침탈당하면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1년 안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이게 바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맨 밑에 272페이지요. 272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A가 소유하는 땅에 A가 땅 주인이거든요. 예. 이게 서울 사람이야. 시골에다 땅을 사놨죠. 그러고는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내버려뒀죠. 그랬더니 관리를 안 했더니 이 서울 사람 땅을요. 시골에 있는 땅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이 땅을 놀리고 있으니까 비난 할아버지가 여기를 어떻게 한 거냐면 점유를 한 거죠. 이만큼을 점유를 해서 작물을요. 여기다 배추라든가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럼 이 할배는 남의 땅을 뭐 하는 사람? 점유하는 사람. 점유자죠. 점유자. 근데 여기서 우리 아까 했던 거 소유권 관계 한번 해볼까요? 배추 심으면 누구 거? 경작자 거. 사과나무 심으면 땅 주인 거. 남의 땅엔 나무를 심는 거 아니에요. 농작물을 심어야지 나무는 심는 거 아니다. 보상금도 그러면 이 토지가 수용됐다 그러면 보상금도 누구한테요? 땅 주인한테 오지. 수목 심은 사람, 사과나무 심은 사람한테는 보상금이 안 나와. 법률적으로.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여기를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이죠. 이 땅에 대한 권한이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권한이 없어,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땅 주인께서 어떻게 해요? 땅 가져오라고. 내 땅이니까 달라고 하죠. 달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한다. 내 거잖아. 내 땅. 내 땅 뭐 해달라고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점유자에게 땅 어떻게 해달라고? 가져와 그거. 내 거 가져와. 가져와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적으로? 반환 청구 또는 인도 청구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소유물 뭐라고 그래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를 A가 B에게 할 수 있다. 이때는 얘가 뭐가 없을 때요? 권한이 없을 때니까. 권한 없잖아. 가져오라고. 내 거 가져오라고. 이 권리를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해서 민법 213조가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볼까요? 272페이지 맨 밑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 1번, 쌍괄호 1번에 별 2개 할게요. 213조 별 2개. 소유자는 주어가 소유자야. 동그라미요. 소유자의 왕동그라미.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소유자는 전소유자여 현소유자. 현소유자를 말한다. 전소유자 아니고 현소유자.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한 자? 점유한 자. 점유한 자의 동그라미야. 점유한 자가 상대방이다. 주체는 소유자. 상대방은 현재 점유한 자. 여기서 점유한 자라고 돼 있죠. 점유한 자. 점유한 자라고 돼 있으니까 직접 점유자일까요? 간접 점유자일까요? 가령 이런 거죠. A가, 이 할배가 여기다가 이렇게요.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작물을. 예. 근데 할배가 작물 관리를 딴 사람한테 맡겼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관리를 딴 사람한테 맡겼다. 그러면 C는 직접 점유자. 할배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자. 그럼 이 땅 주인은요? 땅 주인은 이 땅 누구한테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땅 가져와. 누구요? 직접 점유자요? 간접 점유자. 둘 다 된다. 둘 다. 그래서 여기서 점유한 자라고 돼 있죠. 점유한 자라고 할 때 그 점유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자 모두 다. 거기 별표.
뭐라고 그래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 땅이면 인도 청구라고 그러죠. 땅은 인도 청구, 건물은 명도 청구. 땅 가져오라고. 그런데 언제까지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옆에 뭐예요? 언제까지라고 돼 있죠. 언제까지라고.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요 점이 달라요.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여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몇 년 안이죠? 1년 안에만 뺏어올 수 있어요. 1년 안에만. 1년 지나면 못 뺏어와요. 뺏기고 나서 1년 지나면 못 뺏어오죠. 근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뭐예요?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영원해. 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이분은 얘한테 언제든지요. 10년, 20년 지나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내 거니까. 내 땅 가져오라고 할 수 있어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요게 다르고요. 첫 번째 다른 건 요거고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로부터 승계인이요. 저 침탈자로부터 승계인이 뭐라면? 선이면. 이 뺏어간 놈으로부터 얘가 뺏어간 놈, 얘가 승계인. 침탈자로부터 승계받은 놈, 이놈이 뭐라면? 선이면 반환 청구 못해요. 점유물 반환 청구는 못 옵니다. 점유물을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를 못하죠. 못한다. 승계인이 뭐라면? 선이면 못 찾아와요. 우리 점유권에서 공부했었어요. 악이어야죠. 선이면 못 찾아온다고. 그런데 말이죠. 소유권은 이게 틀려. 소유권은. A 물건을 B가 훔쳐가지고요. B가 훔쳐서 점유하다가 누구한테? C한테 넘겼다. B가 훔친 놈, 얘가 승계받은 놈. 승계인이 뭐여도 선이여도. 이거 직거예요? 직거 아니에요? 직거 아니죠. 직거 아니니까 승계인이 뭐여도 선이여도 소유자 A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얘가 승계인이 선이여도 내 거 가져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승계인이 뭐여도 선이여도 무슨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한다. 여기는 할 수 있고 여기는 못 한다라는 거죠. 요 점이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에서 뭐하고요? 소유물 반환 청구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부분이 29회 작년 시험에 예리하게 딱 이걸 물고 들어왔어요. 29회 시험에. 기간의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승계인이 선이면 반환 청구를 못하느냐, 승계인이 선이어도 하느냐, 요 차이죠. 요 점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부터 이 할아버지가 누구 땅을 해? 남의 땅에다 지금 농사 짓고 있죠. 그럼 땅 주인은 내 땅 가져오라고 할 수 있죠. 단 작물은 여기 배추 심은 거는 할아버지 거라고 그랬어요. 배추 심은 거는 할아버지 거야. 성숙하면. 땅은 이분 거죠. 땅은. 그게 달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이 점유자가 뭐가 없어요?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으면 뺏기는 거지. 할배는 저 땅 주인한테 뺏기는 거지. 이 배추밭 돌려줘야지. 왜? 남의 배추밭이잖아. 그런데 말이죠. 이 할배가 이 땅이 마음에 너무 쏙 들어가지고요. 저 땅 주인한테 팔라고 그래서 팔라고. 나한테 팔라고. 안 팔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자식한테 얘기했지. 자식한테. 그랬더니 자식이 할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니 자식이요. 이 땅을 사야 되겠다 맘먹고 저 땅 주인한테 가가지고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땅 매매를 했다.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지금 지불하는 중이다 이거죠. 돈을 지불하는 중이다. 근데 등기는 아직 안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등기는 안 냈지만 땅을 매매를 했다면 이 땅을 매매를 했다면 이 할아버지 앞으로 사줘야 되겠다. 자식이. 그러면 이때는 이 할아버지는 이제는 점유자인데 권한 없는 건가요? 권한이 있는 건가요? 권한이 있죠. 권한이 있다. 무슨 권한이 있어요? 매매라는 권한을 했잖아. 매매를 했죠.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아니면 매매가 아니라 뭐해도 임대를 했어. 임대했어.
그래도 뭐가 생겨? 권한이 있는 거죠. 권한이. 여기 땅을 쓸 권리가 있는 거죠. 쓸 권리. 매매를 하거나 뭐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얻거나 전세 얻어서 10년 동안 그러면 이 할배는 이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점유할 권리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점유할 권리. 이게 생겨. 이게 점유할 권리가. 선생님 대부분 수험생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점유권이에요. 여기는 점유권이고 여기는 뭐예요? 점유할 권리예요.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다른 거야. 점유권하고요. 점유할 권리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야. 이 점유권은 뭐야? 권한이 없어도 이 땅에 대한 권한이 있나 없나? 없죠. 할아버지는 무단점유한 거죠. 그래도 점유권은 있어요. 점유는. 이런 게 이런 거죠. 세입자가요. 세 사는데 계약 기간이 지난주에 끝났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권리가 없죠. 권한이 없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을 못 구했어. 그때 그 세입자는 뭐예요? 권한 없이 남의 집에 점유를 하는 거야. 이게 점유권이에요. 그런데 이 세입자한테 그 집을 매매를 했든지 임대를 했든지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세입자는 뭐가 생겨요? 점유할 권리가 생기죠. 점유할 권리가 하고 점유권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나 여기 할아버지가 여기 땅 쓰고 있어. 왜 쓰고 있어? 아들이 샀잖아. 땅을 사서 줬잖아. 아니면 나는 뭐 했어? 임대를 얻었어. 10년간. 그 10년간 임대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점유할 권리가 생겨. 그래서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권이 있어요. 권한 없이. 그러면 소유자가 이걸 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가 가져가요? 못 가져가? 이거 못 가져가. 이거를.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이 점유할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본권의 일종이라고 그래요. 본권. 그래 앞으로 점유권하고 뭐하고요? 점유할 권리는 별개다. 이거 별개다. 그럼 이 213조에서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점유한 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걸 뭐 해달라고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반환 청구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야.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있지. 가져오라고. 왜? 내 거잖아. 내 거 네가 점유하잖아. 권한도 없는 놈이. 그런데 이게 매매를 했든지 저 땅을 A로부터 B가 매매로 샀다. 임대를 얻었다. 그러면 뭐가 생겨? 점유할 권리 생기죠. 그러면 소유자는 뭐 할 수 없어요. 이걸 반환 청구해요. 못해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뭐가 있어서? 점유할 권리가 있어서. 예, 그래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점유할 권리가 뭐예요? 매매가 있었다 그러면 얘는 점유할 권리가 생겨. 그러면 소유자는 못 가져가 이거. 자기 땅인데도 못 가져가. 왜요? 매매를 샀잖아. 임대를 얻었잖아. 이걸 점유할 권리, 본권이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213조 그러나 단서부문 볼게요.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 할 권리요? 점유할 권리의 밑줄이요. 점유할 권리의 이거 색연필을 밑줄을 거둘게요. 점유할 권리를 여기다 뭐라고 그래요? 본권이라고 그래요. 본권. 어떻게 해서 생겨요? 매매를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전세 계약을 하면 점유할 권리가 생기죠. 그러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걸 꼭 써주세요. 소유자는 이걸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얘가 본권이 있으면 가져갈 수 없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환 청구를 못하더라. 별 3개. 자, 이게 213조의 소유물 반환 청구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소유물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라고 214조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213조가 있고요. 그 다음 몇 조가 있어요? 214조가 있어요. 213조는 뭐예요? 213조는 소유물을 뭐 해달라고요? 반환해달라는 거예요. 반환해달라. 소유물 가져오라 이거죠. 가져오라. 무슨 청구? 이걸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반환 청구. 근데 214조는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제목이 뭐예요? 방해 제거하고요. 방해 제거 청구하고 또 뭐죠? 방해 예방 청구예요. 제거하고 뭐 하고요? 예방 청구를 한꺼번에 규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물권적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다고요? 3개가 있다는 거죠. 반환 청구, 제거 청구, 그다음 뭐예요? 예방 청구. 이 3개의 세트 메뉴가 있다. 세트 메뉴.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할 때 총론에서 반환, 제거, 예방 청구의 세트 메뉴다. 3종 세트. 3종 세트 메뉴라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오래 기억이 남아요. 이거 전체를 묶어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환 청구는 민법 몇 조에? 213조에. 제거하고 예방은 몇 조에? 214조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요. 이래놓고는 소유권 침범하면 소유권으로 가져가려고 가져가죠. 소유권 침범했죠. 그럼 소유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소유자가 얘가 침범한 사람한테 가져가는 거죠. 왜? 내 거니까 가져가겠다고. 뭘로? 소유권에 기해서. 그럼 소유권이 아니라 뭘 침범하면? 지상권 침범하면. 지상권을 제3자가 침범했어요. 그러면 뭘로 가져가요? 지상권에 기해서 가져가면 돼. 뭐에 기해서? 지상권에 기해.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죠. 뭐에 기한 거?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입니다. 반환 청구. 이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전세권을요. 전세권을 A의 전세권을 A가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이다. 얘 전세권을 얘가 침범했다. 그럼 뭘로 가져가요? 전세권에 기해서 뺏어가면 되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에 기한. 전세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민법은 어떻게 법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들었어요. 213조 소유권은 이렇게 213조를 규정을 해놓고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어떻게 했느냐? 213조를 여기다 어떻게 준용한다고 그래요. 213조를 어디에? 지상권에도 뭐 한다? 준용한다. 준용이 뭐예요? 끌어다 쓰는 거예요. 213조를 지상권에다 끌어다 쓰고 전세권에도 끌어다 쓴다고.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게 하나 있어요. 지역권은. 지역권이라는 거는 점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을 점유하는 게 아니라 이용만 하는 거거든요. 저당권도 그렇고 뒤에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권이나 저당권은 이 213조를 준용을 안 합니다. 어디에서는? 지역권. 그리고 어디에? 저당권은.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가 인정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래서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저거만 두세요. 이거는 몇 조가? 213조가 여기에 준용이 안 되고 있어요. 213조도 여기를 준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거? 2개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21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규정이 없어, 규정이 이게. 그럼 이 213조 준용은 어디하고 어디에만 있어요? 지상권하고 어디에? 전세권에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민법의 입법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소유권은 이렇게 213조하고 213조를 딱 명문으로 못을 박아놓고 제한물권이죠. 이런 제한물권에는 어떻게 해요? 준용만 합니다. 준용을. 여기도 준용하죠. 그 제한물권은 213조를 끌어다가요. 끌어다가 준용하는 체계, 이런 체계로 입법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요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2개죠. 요 2놈은.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아예 반환 청구를 못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나중에 이해가 될 텐데 법에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걸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럼 밑에 이제 274페이지 위에 맨 위에 조문을 볼까요?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 방해하는 자의 동그라미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 방해 제거 청구에 밑줄이요. 건물 철거죠. 내 땅에다가 이 할아버지가 여기다 건물 줬어요. 건물 지면 이 건물 때문에 얘가 방해받죠. 그럼 건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철거해달라. 그게 뭐죠? 방해 제거 청구죠. 방해 제거 청구. 또 하나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 무효등기 말소해달라. 그것도 방해 제거 청구예요. 또 소유권을 방해할 뭐가 있을 때 염려에다가 밑줄 그어볼게요.
소유권을 방해할 뭐가 있을 때요? 염려. 염려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색연필로 염려에 동그라미요. 그럼 이거 방해받은 거예요?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우려. 방해받을 우려, 염려가 있을 때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뭘 요구해요? 예방이나 예방조치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합니다. 거기다 적어도 예방조치요. 예방조치나 손해배상 담보를 구할 수 있다. 여기다 이나라는 건 뭐예요? 또는이다. 또는에 별표할게요. 또는에. 시험 아주 잘 걸어 들어와요. 확인 아주 잘 들어오는 시험 지문이에요. 예방과 그리고 그럼 틀리고요. 예방 또는이에요. 예방 또는 둘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예방조치 그러면 다음에 함께가 아니라 또는이라는 걸 꼭 잡아두셔야 돼요. 그게 20번 정도 나왔으니까. 자, 거기까지 보시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시고요. 다음 밑에 관련 판례요. 관련 판례 1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관련 판례 1번은 A 땅에 갑땅이라고 그래요. 갑의 땅에 A가 무단으로요. 여기다 무단으로 축사를 졌다. 축사를 짓고 여기서 살고 있다. 이거 동물 키우면서 A가. 땅은 갑 건데 이 땅인데 A라는 사람이 무단 침범을 한 거죠. 무단 침범에서 축사를 짓고 건물 졌다. 그럼 이 건물은 일단 누구 걸까요? 건물은? 건물 주인은 누굴 걸까요? 땅의 일부인가요? 땅하고 별개인가요? 아까 공부했죠. 건물은 땅의 부합이 아니라 별개다. 그리고 건물은 누구 거? A 소유다. 이거 A 소유. 갑 소유가 아니라 별개라서 A 소유다. 그럼 땅 주인 갑은 이 건물 때문에 내 땅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죠. 그러면 땅 가져오라고 얘한테 땅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반환 청구. 땅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가져와 그거. 왜? 내 땅이잖아. 너 권한 있니? 권한 없잖아. 그 다음 이 땅 사용하는 걸 누가 방해하고 있어? A가 방해하고 있죠. 뭐 때문에? 건물 때문에. 그럼 건물을 뭐 해달라고 그래요? 철거해달라. 건물 철거시켜라. 이것 때문에 내가 땅을 못 쓰니까 철거 청구 되죠. 이때 얘 보고요. 건물에서 뭐 하라고요? 나가라고요. 여기서 나가라는 걸 뭐라고 그러죠? 퇴거 청구. 퇴거하라고 하는 건 되느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퇴거 청구는 안 되더라. 왜? 얘가 건물 주인인데 A가 건물 주인인데 얘 보고 어딜 얘가 땅 주인이 나가라 마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땅 주인은 누구한테요? 건물 주인한테는 나가라고요. 퇴거 청구는 할 수 없고 뭐만 돼요? 철거 청구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1번이에요. 1번에 별 2개 할게요. 자, 이래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쉬셨다가 소유권의 마지막이죠. 공동소유. 소유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하는데 공동소유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공동소유 만나보실게요.